안녕하세요. 바디워커 이성민입니다. 이번에는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제이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우선은 그 제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필라테스의 동작 머메이드 자세를 할 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사진이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일까요? 근데 하지만 무릎이 아픈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과사용했다든지 혹은 염증이 생겼다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뚜껑뼈가 골절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의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수많은 이유 중에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사실 파텔라의 움직임, 그래서 슬개골이죠. 슬개골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대부분 이제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슬개골이 원래 정상적으로 굽힘, 이제 무릎이 굽힘, 펴음을 할 때 슬개골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위로 아래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정상적인 각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증상들 때문에 그런 슬개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업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셀프 마사지 혹은 내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강의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적인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 회원님들한테 숙제로 내드리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혼자 계실 때 이런 방법을 셀프로 마사지 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회원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시니까 그거는 차츰차츰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죠,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상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많죠. 이게 리가멘트 스프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인대에 대한 손상, 조인트 컨투전에서 이거는 타박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텐디니티스라고 해서 이거는 염증, 무릎에 대한 염증에 대한 부분. 그 밑으로 라른센, 그 다음에 오스굿, 그 다음에 PFPS, 그리고 콘드로말라시아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이 PFPS와 그 다음에 콘드로말라시아 연골연화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골연화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병명은 되게 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연골연화증 정도 진행이 되셨다 하면은 무릎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용하고 그 선생님들이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무릎에 염증이 생긴다, 병원에 가면 무릎에 염증이 있다 하건 대부분 지금 파텔라 텐디니티스라고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는 용어를 파텔라 텐디니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과사용해서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염제를 먹거나 그래서 무릎에 과도한 어떤 압력을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쉽게 나으실 수 있는 증상이시고요. 이거는 가장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나오는 사진 자체가 과사용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슬개골 바로 아래쪽에 그렇게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PFPS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예를 들어서 파테랄 피모랄 페인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그 슬개골과 대퇴골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불편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릎을 구부렸다 펴요. 구부렸다 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슬개골의 위치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이동 경로 간의 변화, 거기에 따른 불편함에 대한 증가로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퇴근 중에 외측 관근이 더 강하거나
혹은 장경인대가 경직되어 있거나, 그리고 혹은 이제 그 VMO라고 하죠. 내측관근의 약화, 내전근의 약화,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이런 슬개골에 대한 이상 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PFPS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뭐 대퇴골 자체가 뭐 앞뒤로 정확하게, 대퇴근과 이제 그 햄스트링의 비율이 앞뒤로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큐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큐각이 뭐냐면 무릎의 각도예요. 그래서 이 슬개골과 대퇴골 그리고 골반 그 선을 그어서 정상적인 큐각이라고 있는데 그 큐각에서 벗어났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런 PFPS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슬개골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도 굽혔을 때는 슬개골이 어느 위치에, 그리고 90도 굽혔을 때는 슬개골이 어느 위치에, 그리고 더 많이 135도 정도 굽혔을 때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정상적인 각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고 이때는 이 위치, 이때는 이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콘드로말라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연화증의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 그 슬개골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대퇴골 골두 있죠, 골두. 대퇴골 골두 쪽에 계속 슬개골의 바닥면이 이렇게 계속 긁힙니다. 이렇게 계속 긁히다 보면 그쪽 슬개골 바로 밑에 쪽에 그게 연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화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말랑말랑해지겠죠.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스폰지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스폰지 같이 변하게 되면 그런 불편함이 좀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쪼그려 앉거나 그리고 달리거나 걷거나 할 때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으로 보여지다시피 저기 밑에 보시면은 이 엑스레이 사진 중에 이렇게 무슨 솜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연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잦은 마찰로 인해서 그렇게 연화가 쉽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법이나 운동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마사지를 할 경우는 대퇴근의 외측관근을 풀어드리는 마사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퇴근이 외측관근이 과활성화돼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퇴근 중에 외측관근이 과활성화가 돼서 당기는, 외측으로 당기는, 그래서 슬개골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외측관근을 풀어주는 마사지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측관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법을 바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거는 그냥 누우신 상태에서 편안히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님 내측관근 쪽을 이 손 바닥면으로 촉진을 하셔서 발 쪽으로 가볍게 눌러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주실 때 한 7초에서 10초 정도 눌러주시고 아래로 이동하시고,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동하시면서 천천히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내측 관근에 대한 강화 운동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누우신 상태에서 아까도 똑같이 마사지 할 때 누워 계셨고요. 지금도 이것도 똑같이 누워 계신 상태에서 운동하는 반대쪽 무릎은 이렇게 직각으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하려는 다리 쪽은 엄지발가락이 하늘 정면을 보게 한 상태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위쪽으로 한 30도 정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를 한 10회에서 15회 사이, 처음 하실 때는 좀 더 잘하신다면 20회까지 하시고 4세트 정도로 반복하셔서 내측 관근을 강화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연골연화증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물론 내측 관근 강화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
그런 웬만하면 다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이제 ASLR이라는 대퇴근 전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이거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래서 다리 근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자체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활 보강 운동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시켜서 운동을 대입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SLR을 하시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똑같이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요. 이제 다리를 발을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당겨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로 드실 건데 제일 중요한 점 여기서 바닥면부터, 그러니까 바닥으로 발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위로 30도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30도까지만 올리시고 다시 내리시고. 왜냐면 그 30도 위로 더 드시게 되실 경우는 우리가 타겟 머슬이 지금 대퇴근 쪽에 되어 있는데 타겟 머슬 자체가 이제 고관절 관련되어 있는 이제 힙 플렉서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리를 위로 올릴 수 있는 플렉서 머슬이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딱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타겟 근육 대퇴근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시려면 바닥면부터 30도까지만 올려서 제한을 두시는 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마사지법이랑 그다음에 운동법들 두 가지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고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직접 대입을 하시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선생님들의 이제 질 높은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안전한 수업을 위해서는 사실 내가 체크리스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운동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요즘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도 내가 미리 이런 체크리스트에 어떤 고객님, 어떤 회원님은 이 상태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적어놓은 상태가 된다면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나는 지금 회원님이 말을 안 하실 경우도 생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원님이 말을 하셔서 적어놨어요. 근데 뭐 운동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뭐 그런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으시면서 컴플레인을 넣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그런 걸 보여드리면서 이런 걸 적어서 저는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회원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이들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디워커 이성민이었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좀 더 좋은 여러 가지의 여러 질문들을 받아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